입니다. 정창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예산 30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SOC 예산입니까? 네, SOC 예산 있고 일부 환경 예산과 농업 예산도 있습니다. 일부 환경 예산이 있었는데 환경 좋아졌다는 얘기 없죠, 별로? 네, 없습니다. 농업 잘 됐다는 이야기 없죠? 네. 30조를 SOC 예산이라고 해서 4대강에 부어서 강은 망가지고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SOC 예산이라고 하면서 SOC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일부가 특혜, 착복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는 들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소득을 늘리자. 사람이 소득을 늘리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경제가 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투자하자. 이런 정책이 이번 예산 정책의 한 기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교육이나 복지가 고용 유발 요소가 높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OC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건설이라 할지라도 어떤 건설이냐, 뭐 주택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에 따라 맞습니다. SOC 예산이든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런 세금 정책은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더 낳고 싶어요. 사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정세현 교수님, 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에서 아동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동 예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드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주고 있는 예산으로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 나라만 빼고 한국을 넣었어요. 세 나라만 빼고 27개국이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독일에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요. 자기는 낮이 되면 아이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동수당이 나와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갈 동안만큼은 엄마가 케어하는 게 필요해. 어느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동근 교수님. 네. 엄마들은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을 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요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기저에 깔리는 어떤 가정이 최저임금 대상이 극빈층이기 때문에 그쪽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요새같이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면은 알바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그런 분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전체 정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대중적인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창수 교수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걱정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거의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평균이 6.7불인데 한국이 5.8불이니까 예. 저희 OECD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기 혼자 1인 영업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망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세 자영업자도 사람을 고용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만큼은 나라가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맞춰주느라고 그 부분에 영업에 갭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라가 일정 정도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고용해서 영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을 메꿔주는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정세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저희 지역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센터장 한 명 있던 사람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파출소에 한 명 두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아주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위를 누리거나 아주 좋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을 누리고 얼마 전에 집배원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국민은 사회적 복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나눠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집배원이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경찰, 집배원, 소방관,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복지를 위해 쓰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미래 세대를 차업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우리의 미래 세대인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정세훈 교수님 답변 주십시오. 예, 100% 동감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지금 평균이 6.7불인데 한국이 5.8불이니까 예. 저희 OECD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기 혼자 1인 영업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망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세 자영업자도 사람을 고용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만큼은 나라가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맞춰주느라고 그 부분에 영업에 갭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라가 일정 정도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고용해서 영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정세현 교수님, 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에서 아동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동 예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드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 나라만 빼고 한국을 넣었어요. 세 나라만 빼고 27개국이 아동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독일에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요. 자기는 낮이 되면 아이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동 수당이 나와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갈 동안만큼은 엄마가 케어하는 게 필요해. 어느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동근 교수님. 네. 입니다. 정창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예산 30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SOC 예산입니까? 네, SOC 예산 있고 일부 환경 예산과 농업 예산도 있습니다. 일부 환경 예산이 있었는데 환경 좋아졌다는 얘기 없죠, 별로? 네, 없습니다. 농업 잘 됐다는 이야기 없죠? 네. 30조를 SOC 예산이라고 해서 4대강에 부어서 강은 망가지고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SOC 예산이라고 하면서 SOC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일부가 특혜, 착복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 들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소득을 늘리자. 사람이 소득을 늘리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경제가 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투자하자. 이런 정책이 이번 예산 정책의 한 기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교육이나 복지가 고용 유발 요소가 높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OC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건설이라 할지라도 어떤 건설이냐, 뭐 주택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에 따라 맞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예. SOC 예산이든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아,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런 세금 정책은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더 낳고 싶어요. 사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 겁니다. 엄마들은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을 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요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기저에 깔리는 어떤 가정이 최저임금 대상이 극빈층이기 때문에 그쪽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요새같이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면은 알바,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그런 분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전체 정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대중적인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창수 교수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걱정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거의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까?